여러분, 소금물 드시는데 도대체 이거 얼마나 넣어야 되지? 이렇게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며칠 전에 저도 이것 때문에 집 근처 약사님한테 직접 여쭤보기도 했거든요. 진짜 0.9%가 맞나요? 향염에도 좋고 쾌변에도 좋고 수면에도 좋다는데 왜 저는 몸이 나아지는 느낌이 없을까요? 그때 알게 된 농도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농도 0.9%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내 몸을 살리는 진짜 보약 같은 농도는 따로 있었는데요. 오늘은 소금을 드시는 10명 중 8명이 실수하고 있는 소금의 양 조절법부터 어떤 소금을 먹는 게 좋은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딱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소금을 마시면서 찝찝해 하실 일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금물이 그냥 물이 아닌 진짜 보약 같은 소금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왜 하필 0.9%라는 숫자가 기준처럼 퍼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0.9%는 마시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병원에서 맞는 수액 있잖아요. 생리식염수 농도가 0.9%예요. 이건 우리 혈액이랑 삼투압을 맞춰서 바로 꽂는 농도거든요. 이게 혈관에 직접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시는 물은 그렇게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지를 않죠. 입으로 들어가서 위랑 장을 거쳐서 흡수됩니다. 그래서 마시는 소금물에서는 몸속 체액 농도랑 같느냐 아니냐 보다는 위랑 장이 얼마나 편하게 받아들이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몸을 억지로 자극하면 안 된다. 이렇게요. 커피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커피는 마시면 바로 각성이 됩니다. 근데 많이 마시면요,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속이 많이 쓰리죠. 근데 연한 소금물은 그 반대쪽에 가깝습니다. 몸에 자극을 줘서 뭔가를 확 끌어올리는 느낌이 아니라 수분과 전해질을 먼저 맞춰주면서 몸이 버티기 쉬운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맞는 분들은 아침에 물만 마셨을 때보다 연한 소금물을 마셨을 때 기운이 덜 떨어진다, 머리가 덜 멍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려야 할 농도는 0.2%에서 0.3% 사이입니다. 이거 너무 연한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WHO에서 설사나 탈수 환자에게 응급으로 쓰는 경구 응급수분 보충액의 염도도 환산하면 약 0.44% 정도예요. 응급 환자 기준이 이 정도인데 일반인이 매일 마시는 물을 이보다 더 진하게 만들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0.9%는 마시는 기준이 아니고 0.4% 이상부터는 사람에 따라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일반 성인에게 가장 무난한 생활 기준은 0.2%에서 0.3%입니다. 집에서 맞추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 1리터 기준으로 소금 1g에서 2g 정도. 자, 500ml를 마신다고 했을 때 소금 0.5g에서 1g 정도. 일반적으로 물 한 컵으로 드셨을 때 200ml로 가정하면 0.2g에서 0.4g 정도겠죠. 저는 0. 몇 g 이렇게 저울 재기가 조금 힘드니까 그냥 1리터로 타놓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500ml, 저녁에 잠들기 2-3시간 전에 500ml 이렇게 나눠서 마시고 있습니다. 맛으로 치면 짜다, 간간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거의 맛이 안 난다에 가깝죠. 그럼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떤 소금을 써야 하느냐죠. 천일염이 좋다, 간수 뺀 소금이 좋다, 정제되지 않는 소금이 좋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또 핵심은 이 소금이 특별하다가 아니라 마셨을 때 자극이 덜하냐입니다. 이 정제염은 나트륨 성분만 거의 남기고 다른 미네랄은 대부분 제거된 상태라 맛은 깔끔하지만 소금물로 마셨을 때 조금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천일염이나 간수를 어느 정도 제거한 소금물은 나트륨만 단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량 미네랄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약효를 낸다기보다는 맛이 덜 자극적이고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럽다, 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마시는 용도로는 완전히 정제된 소금보다는 정제되지 않는 소금들이 조금 더 무난한 선택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비싼 소금보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농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또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평소에 음식으로 염분을 섭취하는데 소금물을 추가로 마시면 오히려 부담 아닌가? 이 질문 아주 정상적이죠. 그래서 더더욱 농도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으로 섭취하게 되는 염분은 한 번에 몰아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나트륨 비중이 높죠. 이 상태에서 고농도의 소금물을 추가로 마신다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0.2%에서 0.3%의 연한 소금물은 나트륨을 쌓는 개념이 아니라 수분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면서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짜게 먹은 날에는 소금물을 더 연하게 하거나 쉬고 몸이 붓거나 두근거리면 바로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고혈압이 있는데 소금물을 먹어도 되나요? 약을 먹고 있으면 약효가 떨어진다던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도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는 입장이라서 제가 다니는 병원 의사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혈압약의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고혈압약은 혈관을 이완시키거나 체내 나트륨 수분 배출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건 위험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보단 약으로 이미 전해질과 수분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추가로 이 전해질과 수분을 조절하는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약이 안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이런 상황에서 생긴다고 하는데요. 소금을 갑자기 많이 섭취했거나 고농도의 소금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마셨거나 체액 균형이 급격하게 변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압이나 맥박 같은 수치가 이렇게 같이 흔들리면서 약이 안 듣는 것 같다는 체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이건 해독이 강해서 약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몸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서 약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진 경우에 가깝습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여기저기서 소금물을 먹는 걸 권장하고, 염증이 없어졌다, 쾌변한다, 잠을 잘 잔다 등의 효과를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먼저 염증 반응에 대해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실제 연구들을 보면 탈수 상태이거나 전해질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반응이 더 쉽게, 더 오래 유지되는 경향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물은 충분히 마셨는데 전해질이 같이 따라오지 않으면 몸 입장에서는 회복 모드로 잘 안 넘어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연한 소금물이 염증에 직접적으로 뭘 없애준다는 게 아니라 몸이 회복적으로 움직이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쪽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이 쾌변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장을 자극해서 억지로 움직이는 방식이 아니라 장 안에 있는 수분 환경이 먼저 맞춰지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변비 관련 연구들을 보면 단순히 물 섭취량을 늘리는 것보다 전해질이 같이 들어간 수분 섭취가 대변의 수분 함량이나 장 통과 시간을 개선하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한 소금물은 이 장 운동을 촉진한다기보다는 장이 활동하기 좋은 상태로 정리한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거죠. 이런 변화는 한 번 마셨다고 바로 느껴지지 않겠죠. 몇 주, 몇 달 이렇게 꾸준히 마셨을 때 서서히 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 수면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소금물이 수면에 좋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전해질 균형이 안정되면 신경계도 같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자기 전에 물만 마셔도 밤새 화장실 가느라 오히려 잠을 망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소변 부담 없이 몸이 이제 잘 시간이다 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신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확실하고 현실적인 방법들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